영상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이동환 선생님께서는 2003년부터 중동 지역에서 평화 인권 활동을 하시면서 2016년에는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으로부터 인권 보호와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수상법인 아디를 창립해서 주로 팔레스타인 연구팀으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실 이동환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 서서 할 거거든요. 이거랑 함께 할 거고요. 소개받은 저는 이동화라고 하고 세례명은 바오로고요. 제가 원래 딴 데 가면 세례명을 잘 얘기를 못할 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종교생활 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하지만 왠지 여기 오니까 수정님하고 밥 먹을 때부터 뭔가 내가 빨리 고백성사를 봐서 이 나쁜 행동을 좀 참여를 하긴 해야겠다. 예. 저는 사실은 아디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북한은 빠져 있어요. 한국에서는 대단히 관심이 없고 인기도 없고. 사실 로힝야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미얀마는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저는 팔레스타인, 티베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군데 다 이게 인권이 되게 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민변이라는 변호사는 아닌데 민변이라는 단체에서 국제연대 활동을 꽤 오래 했고요. 그래서 강정 사태도 제네바 가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아시아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한국도 무척 이제 인권이 안 좋은 부분이 많잖아요. 사실 또 인권이란 말 자체가 요즘은 또 되게 좀 이렇게 좋은 용어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활동가가 그냥 길 가다가 총을 맞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한참 이제 이명박 박근혜,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저와 좀 다르신 분도 있겠지만 그때 많이 또 인권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대강 문제도 있고, 근데 티벳 같은 경우에는 소위 독립을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저희 독립투사들처럼 그냥 살해 영장 없이 죽으면 일이 너무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좀 돌아봤더니 한국에도 되게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이 제네바나 아니면 뉴욕에 가서 한국의 인권만 얘기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반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북한 이렇게 한민족 여기만 이렇게 되게 많은 단체가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단체는 이제 어찌 보면 정말 어려운 곳 중에서도 더 어렵고, 그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더 차별받는 사람들, 대체로 여성과 아동들이 또 많아요. 또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들을 좀 주목하기 시작했었고, 그들의 인권 이야기를 한국에서 얘기를 해보고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저 사진 혹시 저희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저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뒤에 보면 황금동 사원이라고, 이제 혹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이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성지순례 앞에서 저렇게 성지순례 한 건 아니고요. 네, 답장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라크를 2003년도에 처음 갔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을 했었죠. 한국의 몇몇 정신 나가는 활동가들이 전쟁을 막아보고자 이라크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요. 네,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물론 전쟁은 일어났고 여전히 이라크는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어르신분도 계시고 또 아니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전에는 들어볼 리가 없잖아요.
제가 가끔 팔레스타인 얘기하면 파키스탄 얘기를 많이 하세요. 파키스탄 갔다 왔냐고. 그만큼 팔레스타인은 저희랑 되게 거리가 멀죠. 거리도 멀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여러분 중에 정말로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팔레스타인에 가셨어요. 반드시 팔레스타인에 가셨고 1년에 팔레스타인에 방문하는 한국이 몇 명인지 제가 질문해도 모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강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대단히 답에 근사하긴 하지만 네, 이만큼까지 하신 분도 드무세요. 나갔네요. 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팔레스타인은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점령된 지역이라고 해요. 유엔에서 보면 영어도 죄송합니다. 이거 잘 하지 못하지만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그 자체로 국가가 아닌 1967년도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점령하고 있는 식민 지역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것처럼 팔레스타인은 1967년도부터 지금까지 점령 상태에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유엔에서 많은 국가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한국과 또 미국,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예전에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자,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들이 왜예요? 여러분 뉴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즘 안 나와요. 워낙 많은 일들도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싸울까? 도대체 왜? 이 질문들을 항상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유튜브를 찾아보면 조회수가 272만 명을 본 영상 첫 번째로 떠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울까요? 라고 해서 유튜브를 치면 많이 유튜브 보시잖아요. 첫 번째로 나온 영상이고 나온 지 한 5초당 이게 나와요. 종교들 간의 갈등이다 라고 많이들 하시고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여전히 이게 근원적으로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냐, 유대교가 소위 이슬람 지역에 가서 소위 이슬람교를 믿는 그 다수의 국가 내에서 유대교가 혼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을 하시고 답을 내리시겠죠. 그것도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또 많이 그래도 믿고 있고.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왜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싸울까요? 이스라엘은 기원전 600년 이전으로 역사를 올려서 그 지역은 우리의 땅이었고,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땅이었고 우리가 로마 시대 기원 후 100세 100년 좀 됐나? 그때 디아스포라를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에 한 2000년이 빠져 있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노력했겠죠. 근데 그 서사를 메꾸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자기가 이 땅 우리 땅이고 우리 땅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빈 땅이었는데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 아랍인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었고 우리는 정말 그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4차례의 독립전쟁, 침략전쟁, 무슨 전쟁 다 이겨서 이 땅을 지켜낸 우리의 영토이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사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서사, 팔레스타인에 대한 역사.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마 제 말을 듣고 나서도 시기는 약간 좀 무슬림인가 저천주교이거든요. 저 좀 너무 편향됐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운다는 종교의 문제를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했던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힘 있는 자의 이야기였어요. 조금 세게 말하면 가해자들의 서사였어요. 너는 그러할 만한 피해를 받을 이유가 내 땅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그래서 어찌 보면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이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 과정도 사실 역사적으로 파다 보면 되게 또 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1948년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싸우는가 사실 저도 이 말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쭉 얘기를 하겠지만
전쟁으로 시작했다가 지금도 전쟁인가 보면 저는 되게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싸우는가를 보면 되게 일방적일 수 있어요. 가려서 들으셔도 좋고요. 저는 어쨌든 저의 오늘 제목 자체는 피해자 관점이에요. 중립 아니고요. 저가 아마 팔레스타인에 최근에 간 한국 사람들은 제가 제일 많을걸요. 저는 현장에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오래 전부터 갔다 왔고, 저는 사실은 그들과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 친구들의 의견을 전달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향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여러분들은 되게 답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 파란 약 중에 빨간 약을 안 들을 걸, 안 먹을 걸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지금 이 시간에도 8,80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실지는 어쨌든 좀 답답하실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역사적 배경이에요. 근데 다들 아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포그롬이라고 그래서 혹시 아시나요? 러시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되게 못 살게 굴고 소위 말하면 박해를 했죠. 이 역사는 부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저렇게 포그롬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소련이라고 했는데 러시아 지역, 그다음에 동유럽, 서유럽 만연된 어떤 그 유대에 대한 박해들은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것은 되게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에미 졸라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유명한 그 말의 단초가 저 드레피스 사건이에요. 해군 중이었던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람이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이 인종 때문에, 종교 때문에 차별받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받아요. 그래서 에미 졸라가 난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지만 난 당신 은혜를 하겠다. 당신이 인종 때문에,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면 나는 지식인으로서 당신 은혜를 하겠다.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서 유럽이나 러시아에서 정말 유대인에 대한 박해는 극에 달했었고, 극에 달한 유대인에 대한 박해들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국가, 자신들의 땅에 대한 필요성들을 너무 절박하게 올렸었고요.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말 오늘 제 얘기 중에 다 몰라도 정말 딱 시오니즘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시오니즘, 기운 있죠, 유대인들. 서울에서 광화문 집회 가면 간혹 봅니다.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성조기와 함께 가끔 나오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구분이 돼야 되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 시오니즘하고도 구분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오늘 얘기의 핵심은 저 시오니즘이 있어요. 저 시오니즘은 유대 민족주의예요. 유대 민족.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밑에 있는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대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곳이 자신의 정체성 있는 땅, 하느님의 호의 자신한테 부여한 땅이죠.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 거기까지는 좋죠. 우리도 다 마음속 고향이 있고 어떤 방법도 좋은 것도 있고 거기까지는 참 좋을 텐데, 유대 민족주의 거기까지면 딱 좋은데 이게 배타적이에요. 이게 배타적인 게 문제예요. 그 땅에는 유대인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으면, 사실은 시오니즘은 1893년 정도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의 예루살렘 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기독교도 있고, 그 베들레헴 가면 지금도 기독교들 많으세요. 그쪽에서 많이 숙박을 하는데 베들레헴이나 헤브론이나 지금 갈릴리 지역 쪽 가면 기독교들 되게 많으세요. 무슬림도 많겠죠? 유대인도 꽤 계세요. 잘 사셨어요. 잘 살기보다는 어쨌든 살때 살았겠죠. 예전에 한국에서 일본 사람도 같이 살기도 하고, 중산 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시오니즘이 배타적이고, 알리아라고 그래서 여자 이름 같잖아요. 대거 이주. 대거. 내가 대충 유자 세전부터 시작을 해요. 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 사실 팔레스타인 인물 관련된 사진이세요. 밑에 보시면 연도가 나와 있죠? 색깔의 변화들이 있죠? 저희가 보면 영어로 써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잃어갔었던 1947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이기도 하고 땅이기도 합니다. 1947년부터 되게 중요하게 하는 것들은 1900년도 초반부에 이제 세계대전이 나고 저기를 영국과 프랑스가 나눠가지고 여기는 너희, 여기는 나 해가지고 선을 나누거든요.
근데 저 팔레스타인 지역과 요르단 이라크 지역은 영국이 가져가요. 영국이 가져가면서 1차 세계대전 중에 오스만 투르크랑 싸울 텐데, 오스만 투르크랑 싸울 텐데 되게 유명한 그 세 가지의 확장을 합니다. 이것들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상식문제도 있었어요. 진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는 벨푸어 선언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영국의 외무장관인 벨푸어가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 유대인 금융지원들한테 너희가 우리가 돈을 준다면 너희한테 너희 땅을 주겠다. 그때는 땅이 없었죠. 유대인은 땅이 없었어요. 국가가 없었죠. 그 땅이 어디였어요? 그게 1차 세전 중에 있었고, 그 얘기를 하기 1년 전에 영국은 당시 후세인 가문, 당신의 이제 중동 쪽 전체가 국가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소위 가문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지금 이제 사우디 가문인 후세인한테 네가 우리한테 도움을 줘서 당신의 오스만 제국이 다스릴 테니까 반란을 해라. 그럼 나중에 세계대전이 끝나면 너희한테 너희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기를 이제 이중으로 본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영국하고 프랑스는 세 분으로 나눠가지고 나눠갖자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활동가 입장에서 보면 영국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로힝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얀마 로힝가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때도 영국이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 영국이 한참 세계를 막 이렇게 영제국주의 해가지고 뭐 해가 떨어지지 않는 국가, 영국은 신사고 뭐 이런 거 할 때 역사를 알면 할수록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얘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인도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뭐 이라크도 그렇고 사업했다가 진짜 신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어쨌든 그래서 이제 10년 통치를 하다가 너무 이제 아까 말했던 알리아로 이거 하얀색 보이시죠? 다 저게 지금 지중연안이에요. 미국도 보면 서부 지역에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그만큼 이주가 가까운 곳을 해안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저 하얀 지역들이 그 알리아를 통해서 들어와요. 계속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특히 뭐 유대인 학살, 뭐 아우슈비츠, 뭐 홀로코스트 통해서 많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게 싸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원주민들도 하도 이게 탄압받으니까 그래 올 수 있지. 유대인 없었던 거 아니니까요. 그래 올 수 있지. 근데 너무 오는 거예요. 너무 오면서 땅을 사들여. 적절한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도라는 곳에서 다른 뭐 외국인 와가지고 계속 땅을 사들기 시작하면서 계속 들어오면 원주민이나 아니 계시는 입장에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도지? 뭐 이런 것들 고민할 수 있는 거죠.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고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영국이 이스라엘 편을 계속 들어요. 무기를 대기 시작해요. 그 이스라엘 민병대들한테 뭐 지켜라 너희를 위해서 원주민과 싸우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1930년도 후반부터 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파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만 좀 데리고 와라. 그만 좀 땅을 사고 그만 우리를 학살해라. 하시려니까 현대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웠던 이유는 땅 때문이에요. 종교가 아니고. 그 땅을 소위 함께 지내는 입장에서 함께 하면 좋은데 그냥 가서 여기까지 계속 이제 유대인 깃발 꽂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하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현지의 문화와 종교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있지 않고 우리는 하느님한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너희에 대한 적대성들이 많이 드러났던 거죠. 영국은 손을 들어요. 영국은 못 해먹겠다. 못 해먹겠다 해서 이것도 유엔에 넘겨요. 유엔에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분할시켜라. 못하겠어요. 그래서 유엔이 보는 파티션 플랜에서 분할안을 내요. 유엔 차원에서. 그러니까 색깔의 차이가 확 바뀌는 거잖아요. 주지하실 때 저때 팔레스타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하지 팔레스타인 국가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때도 이스라엘 국가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 원주민이 사는 지역, 이스라엘 이거 가지고 되게 댓글 많이 걸어요. 팔레스타인 원래 없었다. 국가 형태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한국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사람이 살았던 거죠. 이스라엘도 국가를 만들기 전에 자기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저 지역에도 팔레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팔레 사람들 했던 거고 저렇게 분할을 냈는데 55대 45쯤 돼요. 55가 하얀색, 45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 엄밀히만 하면 0.25 정도 해가지고 예루살렘, 저 노란색 있죠? 저거는
워낙 분쟁이 심하니까 기독교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다 거기가 성지거든요. 그래서 공동관을 우리 휴전선처럼 공동관입니다. 그런데 저때 이스라엘 항상 하는 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받았다. 우리는 유엔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팔레스타인은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사람도 되게 많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받은 게 맞고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부족 단위로 형성이 돼 있었고 주변에 요르단 국가를 형성을 했어요. 이집트는 훨씬 더 했었고요. 위에 시리아도 있었어요. 이쪽에서는 사실은 이게 갑자기 유대인들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로또 맞은 것처럼 저쪽 보면 대충 10% 9%밖에 안 됐어요. 48년 전에는. 근데 갑자기 땅이 갑자기 5배에서 또 확 뛰어버리니까 주변국들은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1차 중동전쟁이 나요. 이스라엘 피셜로 하면 독립전쟁. 현장에 있는 사람에서 보면 대재앙. 여기서 관점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 땅에 세입했다가 갑자기 입주인이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쫓아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예고 이따가 쫓겨나는데 이 쫓겨나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순하게 얘기하는데 역사가들은 저 시대에서 현재를 봐요. 그때 75만 명의 사람, 지금으로 인구를 보면 10분의 1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5만 명의 현지인들이 이렇게 쫓겨나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땅값 비싸가지고 이주한 게 아니고 죽이고 괴롭히니까 그리고 공격하니까 당시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75만 명이 소위 피난을 하게 됩니다. 피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대재앙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독립전쟁이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사실 역사가 좀 확 뒤로 가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사실은 1차 전쟁 이후로 저기 보이는 꼭 뱃속의 태아 같죠. 뱃속의 태아. 저 보면 이제 이쪽 서안쪽으로 합니다. 서쪽에 있는 뱅크. 여러분 요단강 많이 아시죠? 요단강 되게 죽기 전에 건너면 죽는 곳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요르단강이 바로 옆에 있어요. 되게 작아요. 되게 작고 사연을 있고요. 그래서 요르단강은 서쪽 지역. 그래서 서안지구. 가자. 저게 기존에 100%였을 때 UNF 나라를 55대 45였어요. 근데 1차 누군가한테는 독립전쟁, 누군가한테는 대지한 전쟁을 겪고 나서 78%를 이스라엘이 자기 것으로 돼요. 자기 국가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다 이겼으니까. 그래서 49년부터 67년도까지 저 서안 지구는 트랜스요르단에서 요르단 지역이었어요. 요르단 지역. 가자 지구는 이집트 지역이었어요. 이집트가統治했었어요. 그때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었던 거죠. 쭉 그렇게 가다가 한 번에 중동전이 더 있어요. 그리고 3차 중동전쟁. 아마 어르신 입장에서 보면 6.1 전쟁. 6일 만에 공격 받았는데 그냥 받아쳐가지고 끝냈다. 6.1 전쟁. 팔레스타인 사람한테는 나크사예요. 그 나머지 22%의 땅도 전체가 다 이스라엘. 근데 신기한 게 여기서 국지법이 좀 다르게 적용이 돼요. 첫 번째 했을 때 78% 넘어갔을 때는 이 점령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쟁 지역 내에서 그 지역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되었던 건데 이때 67년도 6.1 전쟁하고 팔레스타인 사람한테는 정말 좌절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 지역은 국제법상 보면 점령지가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저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전쟁 관련된 법이 있어요. 국제법에도.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포로를 죽으면 안 되고 전쟁기가 하더라도 의료진을 공격하면 안 되고 이게 사실 전쟁법인 거거든요. 당시에 되게 서안지구와 가자 지역은 요르단 지역이었었는데 그거를 무력 침공을 해가지고 점령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예요.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고.
67년 전때부터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점령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 전쟁 이 말 좀 안 맞아요. 이스라엘 이미 점령을 하고 점령국이거든요. 서한지구 제가 되게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서한지구에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무슬림들, 과격한 어떤 팔레스타인들, 이스라엘 군인이에요. 제일 나를 김장치고 나를 협박하는 건 이스라엘 군인. 서한지구 내내 앞에 어디든 다 있어요. 서한지구에 이스라엘 군인이. 걔들한테 걸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저 서한지구는 국방부 소속 지역. 어쨌든 되게 웃겨요. 너무 슬프기도 하고요. 사실 67년도 이후로 팔레스타인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슬로 찌라는 게 생기긴 하지만 점령지였어요. 점령지. 계속 점령지였고, 점령했는 사람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한테 산업기술 넘겨주고 도로를 닦아주고 뭐 군대와 연락해서 우리가 어머 감사합니다 뭐 천황폐하 만세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있었고 우리의 문화가 있었고 우리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싶어 했지, 그 유대인들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문화 이것들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그렇게 또 유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시오니즘 때문이에요. 시오니즘. 이 땅은 유대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융합적이고 통합적이고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 시오니즘이 아니고 민족주의가 사실 그래서 약간 위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한민족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주활동가들, 뭐 결혼 이주민들, 아니면 결혼 노동자들 사실 좀 시선이 좀 약간 좀 멸시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약간 우리 한민족, 단일민족, 수술적 그런 것 좀 있잖아요. 요새 민족주의는 굉장히 위험해요. 어쨌든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저 땅이 점령지라고 해서 가만히 냅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였고요. 1967년도 이스라엘이 서한지구와 가자지구, 나아가서 시나이 반도와 골란도까지 차지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넓은 지역을 이스라엘이 밑에 본 시나이, 골란까지. 근데 나중에 시나이는 돌려줘요. 이집트 협상 통해서. 골란도 돌려줘요. 서한하고 가자는 안 빠져요. 문제는 정착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키부츠 들어보셨죠? 키부츠. 제가 대학교는 중국 초등학교인데 그때 뭐 호주 워킹 할리데이, 이스라엘 키부츠 봉사, 영어도 배우고 해외 응무도 경험한데 돈도 벌고 아주 오래는 아니야. 한 6개월 정도 한데 키부츠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내는 저 땅 자체가 아주 뭐 피와 젖이 젖바꼬리 올리는 죄송합니다. 피와 젖이 제 상태는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땅은 아니에요. 되게 좀 메마르고 지중해 연안은 지치 몰라도 좀 마르고 고온, 건조, 사막 기후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형태로 이제 노동력을 집중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 좋겠죠. 좋아요. 잘 살면 잘 살고 되고 첨단 기술 발전시키면 좋고 인력 살기 좋을 것이고. 근데 서한집으로 들어와요. 서한집. 아까 말했던 그 22%의 저 곳으로 정착촌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게 첫 번째 정착촌이 저게 헤브론 근처예요. 여러분 헤브론 들어보셨는데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거기에 아브라함 그 가게의 무덤도 있고 예루살렘의 정착촌 정말 많습니다. 아까 말처럼 유엔에서는 팔레스타인을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예요. 이 세 곳은 서한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이 세 곳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통칭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착촌을 짓기 시작해요. 1967년부터 2023년 12월 12일까지 되고 있어요. 계속 승인되고 있어요. 이 와중에도 정착촌이 승인되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인도 키부츠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서한지구에서 좀 딴 얘기인데 팔레스타인에서 한국 사람 보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서한지구가 금지는 아니에요. 금지는 아닌데 가자는 금지고 출국 권고 금지 바로 앞에.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그냥 가도 돼요. 네,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팔레스타인 자기 땅의 점령지. 베들레헴 팔레스타인입니다. 네, 팔레스타인이에요. 완전한 팔레스타인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팔레스타인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만약 가게 되면 버스를 타고 가서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 앞에 내렸다가 쭉 한번 보고 버스 다시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서울로 가요. 그런 식이죠. 저 정착촌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은 저곳에 군대를 들어가고 도로를 뚫습니다. 그래서 서안지 군대를 각각 연결시켜요. 소위 말하면 3분한다고 그래요. 나블루스, 예루살렘이라는 남부로 쭉 끊어서 거기서 한국 사람들 제가 만났는데 유학생이래요. 너무 반가워. 정말 오랜만에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오드실에서 했더니 저는 당연히 활동가니까 팔레스타인 같이 있었겠죠. 그 사람은 쭉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욕하는 정착촌이었던 거죠.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학교 어디다 있냐? 예루살렘이래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서한 지구는 자기 땅이고 언젠가는 국제법상 불법이고 국제사회가 아무리 지탄을 해도 어쨌든 우리 땅이야. 거기 한국 사람들도 뭐 모르셨겠죠. 네. 그러니까 가깝게 되더라고요. 저는 나블루스라는 곳을 가려면 뭐 엄청 가야 돼요. 막 그 공항에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라발라 갔다가 나블루스 갔다가 3번 내려가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가는 버스가 있대요. 이거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적들의 소굴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방어선들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다니는 도로가 돼요. 그러니까 좀 기가 막혔어요. 슬프기도 하고 나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나는 팔레스타인 활동가고요. 여러분이 따는 저것이 국제법상은 불법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항을 했을 때 살해했던 그 장소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라고 말을 못했지. 뭐 굳이 거기 가서 더 싸워요. 알겠습니다. 뭐 건강하세요. 했겠죠. 저를 보면 생각보다 넓어져요. 사실은 10월 7일 날 이후에 지금 모든 문제는 가자로 가 있잖아요. 가자 기가 막힙니다. 아까도 잠깐 하기 전에 확인했는데 어쨌든 서한 지구에 훨씬 더 큰 문제였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자 지구의 군사 공격으로 인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그 시간 조금 전만 해도 서한 지구 내에서 사람들한테 가장 심한 문제가 뭐냐고 하면 테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공격도 중요했지만 제일 심각한 것들은 정착촌으로 확장되는 거였었어요. 정착촌은 서한 지구 사람들 보면 내 몸 안에 정착촌이 들어와서 넓어져요. 그리고 이거는 전문가들 많은 건데 정착촌 전에 전 단계가 또 있어요. 아웃포스트라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정착촌은 합법이에요. 국제법은 명백합니다. 불법이에요. 가면 안 돼요. 합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법상에서도 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포스트라 그래서 서한 지구 내에 산이 이렇게 되게 구릉지예요. 대체나 평지는 별로 없고 구릉지인데 저 위에다가 카라반 같은 거 산에가 들어와요. 혹시 안 되나요? 되네요. 됐어요. 한 가지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 중에 울트라 오소독스라고 그래서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 성경에 주어진 자기 땅 수확을 위해서 먼저 가요. 거기서 2명, 3명이서 팔레스타인 적들에 둘러싸인 채로 숭고한 삶을 살고 계세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법사에서도 소위 불법이라고 하고 무허가, 법으로 치면 불법. 걔네들이 시간이 오래 있잖아요. 5년, 10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법에서도 슬 오래 거주했으니까. 우리 한국 그런 거 있잖아요. 무허가인데 오랫동안 거주하거나 점거를 하면 정말 다 정주를 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저사권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그게 이스라엘 사법이 되잖아요. 그럼 군인이 들어와요. 초소를 쳐주고 도로를 만들어줘요. 전기가 들어가겠죠. 수로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마을이 촌이 마을로 마을이 도시로 도시가 구역으로 되죠. 이게 지금 서한지구 아까 말했죠. 전체에서 22%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저희 배아 태태 속에 있는 배아처럼 이 곳에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900만 좀 잡아요. 이건 잡는데 저 안에 정착촌 사람들만 지금 70만 명이 넘어요. 대학이 있어요. 영화관, 학교, 유치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서한지구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테러 안보라고 보지만
팔레스타인의 제 또래 어르신이나 아니면 67년도 이후로는 다 많이 먹었죠. 2000년 이후로 태어났던 10대, 20대 애들 보면 자기 땅은 계속 이렇게 땅땅에서 밀려나가는. 근데 그냥 이게 오는 게 아니고 군인들이 오더라고요. 저 진짜 무서워요. 거기 가면. 진짜 팔레스타인에서 정말 무서운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바가지 당겨버리고 총나오는 군인들이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많이 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정부는 저쪽에 들어가면 일단 금융 쪽으로 지원 싸요. 엄청 싸진 않고 한층 싼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적이에요. 집값도 재정적이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다 이게 좀 유대인, 아까 말했던 시오니즘이라든가 아니면 그 베타적인 사람들이 중심이었다가 지금 아까 말했던 한국의 그 두 친구처럼 싸고 조금 위험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안전하다고. 걔들은 안전할 거예요. 근데 쟤 때문에 저 정착촌이 70만이고 면적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역사를 쭉 가다 보면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그 정말 많은 뭐 국가들이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분할을 하고 이 국가 학교를 했었는데 저것 때 만드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덕담도 시작 아까부터 하셨겠지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제안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서안쪽으로 저 쪼개면 저렇게 돼요. 좀 진한 곳 있잖아요. 저기가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 오슬로 협정이라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어쨌든 스위스 오슬로에서 뭐 이스라엘 라빈 총리하고 팔레스타인 피에로의 아라파트가 평화 서명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전 세계가 만세하고 환호를 불렀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아마 어르신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1972년도인가 미넨 올림픽을 할 때 올림픽에서 초유의 테러 사태가 나타나요. 그리고 항공기가 납치가 당하고 9.16 훨씬 전이에요. 훨씬 전에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다 피해로 했던 일이에요. 세상이 바쁘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싸웠던 거예요. 계속 테러를 해서 전 세계를 지탱을 먹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여기서 억울하게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올림픽에 가서 사람들 인질을 납치해서 죽이기도 하고 항공기 테러를 해가지고 사람들 학살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겠죠. 근데 세상은 관심을 가졌냐? 안 가졌고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10월 7일 하마스 했던 말을 들어보면 제가 10월 7일 어딘지 아세요? 저 팔레스타인에 있었어요. 10월 7일 날 팔레스타인에서 올리브 따고 있었어요. 네 정말. 근데 올리브 따다가 그랬었어요. 정착촌에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확 깨버렸는데 제가 10월 7일 날 저희 박상훈 신부님을 모시고 아디의 집행부를 모시고 팔레스타인의 매력이 많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저 장작 같은 것들, 이 사람들한테 수십 년대 삶의 조건이었었고 정착촌은 현실이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디는 팔레스타인 평화여행을 매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갔겠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가다가 올해 제가 신부님 꼬셔가지고 신부님 거기 포도주도 마시고요. 올리브 따면 농한 것처럼 기분 좋아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우리 사람들 모시고 가서 이제 첫 올리브를 따는 날 10월 7일 아침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환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뭔지 몰랐어요. 올리브를 따러 갔더니 아까 말했던 정착촌이 가까이 있다고. 정착촌 되게 가까이 있어요. 도시 한가운데 있지는 않는데 A와 B와 C가 있어요. 서안지구는 아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분인데 A는 전체 아까 서안지구에서 18% 완전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행정권이 있는 지역이에요. 다만 군대는 없어요. 임시 다. B는 도로, 마을 근처, 그러니까 이런 도시 인근 지역들 22%쯤 돼요. 아까 서안지구에서. 여기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행정권과 이스라엘의 안보가 물려 있어요. 그 C 지역 60%는 되는데요. 저 서안지구 내에서 18, 22, 60 A, B, C A는 팔레스타인, B는 팔레스타인 플러스 이스라엘, C는 이스라엘. B와 C에 생겨요. B와 C에 연결체 생기는 거예요. A는 안 들어가요. 제가 올리브를 따고 있던 곳이 B 지역. 맞은편 산에 있는 지역은 C지만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 C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나오기로 하면서 그냥 단기적으로 얘기했었던 거예요. 오슬로 협정에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확정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한꺼번에 쏙 못 빼니까 무슨 얘기입니다. 한 번에 빠지면 혼란이 생기니까
단계적으로 임시적 단계에서 A와 B와 C를 나눠서 한시적으로 5년 뒤에 다 빠질 테니까 그때 동안만 팔레스타인이 뭐 군대는 없지만 뭐 행정도 하고 뭐 수도, 상수도, 교육도 다 하고 대신 경찰까지는 돼. 교통공차 돼. 군대는 안 돼. 어쨌든 그 C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화재가 생기는 거예요. 거의 다 팔레스타인 사람 노는 공짜. 이체라는 곳 정착촌들이 불을 확 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넘어가 버렸거든요. 실시간 다 정리돼요. 그랬었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현재 얘기예요. 끊어졌거나 과거나 아니면 잊지 말아야 될 기억들이 아니고 현재 지금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는 저 서울지구 전체에서 보이시는 저 선을 경이로워요. 700km 가까이를 장벽을 쳤어요. 2002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멕시코 그 국경을 장벽을 친다고 하잖아요. 아이디어가 여기서 왔어요. 보시면 성지 순례하신 분들은 저거 가끔 볼 수 있어요. 동영상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모르시겠죠. 이제 좀 담배가 높나 보다 하는데 저게 보안장벽, 이스라엘 쪽에서는 보안장벽, 팔레스타인은 분리장벽. 가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도구라도 가자가 됐는데요. 가자가 365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제주도가 1000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엄밀히만 하면 3분은 좀 작은 지역, 인구가 230만이라고 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좀 높다는 얘기를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3면이 다 아까와 같은 분리 장벽이 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장벽을 치면은 저쪽 보시면 저쪽 북쪽은 완전 저항이 있어요. 내 집을 밀어가지고 어느 게 북쪽이라고 해서 이거 좀 그럴까요? 좋겠어요. 이게 되겠죠? 여기 아야 북동서 지중해 여기는 이집트 여기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1km 제일 긴 게 7km 5km 이게 지금 완벽히 2007년으로 막혔어요. 이게 그 유명한 라파 게이트라 그래서 유일하게 인도주의 물자가 들어갔던 곳. 이쪽이 공항이었는데 다 때려 부셨고요. 소위 지금 가자 쪽의 북부라는 곳은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비행기가 쭉 날아가면서 막 전화지를 막 그래요. 북부에서 한번 내려가라. 그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여기 3분 뒤가 살아요. 쭉 내려가요. 칸유니스, 라파 이쪽으로 갔죠. 여기는 초토화가 됐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쳐져 있는 것들이 우리 휴전선을 능가할 정도로 가둬놓은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휴전선 못 넘잖아요. 얼마나 했냐면 이 보시면 이게 이 장벽을 나타내는 건데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여기 300m 안에는 사람들이 오면 총을 쏴버려요. 여기 안에는 230만 명은 여기서 6km까지가 가는. 그 넘어가면 발포 못 나가요. 위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땅굴을 팠던 거예요. 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걸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언더그라운드 메탈 골이에요. 하도 막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땅굴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땅굴을 파고 가서 물과 뭐 식량과 때로는 군사용품 더 있다고 생각해요. 뭐 5만 원 갔다 와요. 이스라엘이 하도 땅굴을 파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장벽만 쳤는데 소위 요만 장벽만 쳤는데 하도 땅으로 파고 들어오니까 이 군사기밀이에요. 얼마나 땅 밑으로 땅굴을 못 파게 강철 장벽을 팠는지는 군사비밀이 되더라고요. 기가 차가지고 뭐 수미터 수십미터를 넘어오기만 해봐도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2007년부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저항을 합니다. 1차 인티파다 있었고요. 너무 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시간이 45분이고요. 아직 사실은 가자기도 시작도 못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가 하실까요? 아니면 쭉 가자까지 가면 한 10분, 20분이면 끝날 것 같긴 하고요. 그때 쉬시고 재밌다고 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쉬고 할까요? 네. 아직 가자 얘기를 시작도 못한 어리석어 서툰 강사. 예. 쉬세요. 쉬셨다가 10분 정도 뒤에 다시. 네. 어떻게, 그러니까 쉬시는 게 좋으신 거 아니신가요? 좀 쉬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서. 네네네, 그냥 좀 쉬었다가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겠습니다.